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아침 10시 9분입니다. 늦잠을 자서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매우 큰 폭으로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 쏠림도 다소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뭔가 시장에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는 조금만 이따가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워낙 이제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좋다 보니까 이 유럽 증시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급락 위기였지만은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제자리에서 계속 버티거나 아니면 강한 친구들은 상승을 하려고 그러지 일단은 뭐 빠지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 시장이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뉴욕 증시 천정부지 랠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파월의장의 연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의장 금리 인하 인플레 2% 달성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발언이죠. 그죠? 그 전날은 특별한 이야기 없었는데 어젯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 때문에 환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잠깐 보시자면,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시자면은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보시면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6,926 종목, 하락 종목 수가 2,269 종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오래간만에 모든 지수가 골고루 1%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많고요. 평상시와는 좀 다르죠. 물론 어젯밤에도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2.69%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고요. 근데 재밌는 건 평상시와 달라진 거는 엔비디아가 오르면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젯밤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엔비디아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특히 평상시 소외받던 러셀 지수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것은 평상시 소외된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AI 친구들과는 별 관련이 없죠. AI는 그냥 원래 제 갈 길을 갔을 뿐인 거고, 그 소외됐던 친구들은 어젯밤 이 파월 의장 연설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AI가 많이 오르는 날에 러셀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빌빌빌빌빌빌빌 이게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어젯밤부터는 변동성이 탁 하고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가 올랐다, 그건 아니고 시장이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확 움직였다고요. 화끈하게 움직였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지, 변동성 지수가 올랐다, 아직 그런 이제 앞으로 변동성 지수가 오른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젯밤은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물론 그 AI 종목들이 이렇게 어젯밤에 좀 많이 올랐는데, AI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뭐 짜잘짜잘한 이벤트들이 뭐 있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TSMC가 뭐 그 분기 실적 뭐 그런 거를 발표했는데, 뭐 그 6월 매출인가를 발표했는데 실적 좋았다라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AI 급등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만히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박람회 뭐 이런 게 지금 뭐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뭐 이런 거에 영향일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기술적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전날까지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레벨업, 신고가 랠리, 이런 거는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긴 하죠. 뭐 요런 점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재료적인 측면에서 AI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들이 상승한 거는 어젯밤 파월 의장 연설하고는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은 근데 별로 그렇게 영향은 없다. 파월 의장 연설은 은은하게 영향을 미쳐서 AI 종목들의 상승을 조금 더 부추겼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AI 종목들은 매크로 변수에는 관심 없다. 약간 좀 구분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외됐던 친구들이 어젯밤에 조금 같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게 어젯밤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게 달러와 금리가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이 있고 얘네가 혼조한 구간에서 탈출해가지고 낙관적인 랠리를 시작을 해야 아마도 이 소외된 주식들도 좀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젯밤에 뭐 파월의장이 연설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서 지금 AI 쏠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되고 이제는 중소형주의 시대가 온다. 소외됐던 친구들의 쥐구멍에 벼뜰 날이 온다. 아직까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에 금리와 달러를 결정할 이벤트가 있죠.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 CPI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 앞으로 소외되던 친구들이 랠리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AI들이 어젯밤부터 혹은 뭐 오늘부터 어떤 이런 뭐 랠리를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뭐 AI의 랠리는 더욱더 강해졌다라는 거 요게 일단 어젯밤에 드러난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CPI는 특별한 쇼크나 서프라이즈 이런 거 아니라면은 AI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AI는 계속 갈 거다. AI가 계속 가면은 소외된 친구들이 계속 소외될 수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CPI 보면서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AI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일단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좀 AI 친구들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뭐 오늘 밤에 뭐 CPI를 핑계로 쉬어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AI는 나 더 가겠어. AI와 반도체 친구 이런 친구들은 일단 나 더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어라는 신호를 어젯밤에 일단 주긴 준 겁니다. 물론 뭐 오늘 밤에 더 그런 신호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AI들은 또 어떤 뭐 새로운 시세의 시작, 뭐 어떤 뭐 새로운 급등 랠리의 시작, 뭐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어젯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에 CPI 뭐 이런 발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오면은 뭐 AI 친구들이 오르는 거와 상관없이 소외된 친구들도 좀 같이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외된 친구들 또 그리고 이 금리와 달러는 아직까지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혼조한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파월 연설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 낙관론이 더 강화되고 싶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낙관론 랠리를 더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이런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어젯밤 파월이 뭐 여러 가지 연설을 한 거를 좀 잠깐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물가에서 고용으로 시선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시선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는 물가와의 싸움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직면한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고용시장이 상당히 냉각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유가 고용시장이 상당히 냉각돼서 물가 상승 압력의 이유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긴축을 너무 늦게 완화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악화할 수도 있다라면서 오랜 고금리에 대한 그런 부작용 우려 또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뭐냐, 엔간하면 9월달에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뭐 사실상 그런 걸로 일단 보이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어떤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가 위험이 높은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냉각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도 살짝 뭐 지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저 인플레이션만이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고용시장도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좀 이 말투를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연준이 고용시장도 신경 쓴다라고 말을 바꾼 건 이미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아무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런 발언은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상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에 CPI 물가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이 말을 파월 의장이 저렇게 해버렸으면은 사실상 CPI는 또 그냥 유야무야 그냥 적절하게만 나오면 유야무야 또 시장은 또 좋다라고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죠. 인플레도 중요한데 고용시장의 약화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나 막 CPI가 오늘 밤에 막 시장에 초치는 막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은 또 CPI도 또 호재로 인식하면서 랠리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잔잔하게 어떤 그런 경기 둔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 둔화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잔잔하게 그런 시장의 우려가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잔잔한 우려들이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잔잔한 우려이기 때문에 이게 막 시장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잔잔한 금리, 잔잔한 경기 둔화 우려는 금리나 기대감을 좀 자극시키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낙관적이긴 한데 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랠리가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작년 10월, 사실상 작년 10월쯤부터 해갖고 지금 이번 주식시장의 랠리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 따지고 올라간 게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여기서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금리나 기대감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친구들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AI들의 상승이 약간 둔화가 돼 있다가 어젯밤부터 좀 다시 많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의 이런 급등 랠리, 이런 모든 주식들의 랠리 이런 게 어쩌면은 지난번 이 금리나 기대감 랠리를 가지고 시작한 이 큰 랠리를 좀 끝내려는 그런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시세가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드리지만은 이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너무 우리가 기쁘다라고 여기서 이제 같이 이 분위기에 젖어버리면 안 된다라고요. 물론 어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금리 인하 기대감 작년 10월부터 해갖고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올해 9월 달에 드디어 첫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9월이 금리 인하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의 70% 정도가 금리 인하 7월 달에 9월 달에 한다고 이미 사실상 못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먹고 산 게 지금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9월 달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빠진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9월 달 앞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떤 이 지금까지 상승장을 끝내기 위한 오버슈팅의 영역, 뭐 그런 것일 가능성, 어떤 이 큰 상승장 시세의 후반전일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 확보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하여튼 급등했다라는 게 어젯밤 특징입니다. 다 같이 올랐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다 같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변동성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젯밤에 그 변동성을 추종하는 그런 ETF를 보시면은 어젯밤 많이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를요. 시장이 이 장 막판에 급등을 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상승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변동성 지수들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살짝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급등이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숫자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 지수에 해당하는 이런 ETF들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지금 당장은 뭐 시장이 대폭락 위기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시장이 대폭락을 하려면은 이런 상품들이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가 위험한 건데 아직은 하방 경직성을 만든 게 아닙니다. 빅스는 계속해서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조정의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어떤 그런 거는 좀 딱히 증거는 없는 두루뭉술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적인 위험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뭐 S&P, 나스닥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올랐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특징은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거고, 나스닥의 특징은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서 이건 느긋하게 많이 오르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찢고 나갔습니다. 한 번 찢고 나간 거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찢고 나갈 가능성을 좀 암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도 드리긴 했는데, 보통 이제 7월 19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 미국 옵션 만기일이라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미국 화생상품 시장,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이 많이 됐다. 너무 과열이 많이 됐기 때문에 통상 이런 만기를 앞두고는 그냥 쭉 계속해서 이 흐름대로 올라가는, 계속해서 과열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제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7월 17일쯤에 어떤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7월 17일 날 고점 만들면은 한 8월 중순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고점을 넘지 못하는 부진한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거를 어제 데이터를 살짝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어떤 그런 랠리를 좀 시작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쏠림이 심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주식시장 파생상품 쪽 과열 이런 게 더욱 심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재밌었던 건 러셀 지수도 강하게 올랐다라는 건데요. 아직은 답답한 구간이죠. 그죠? 누가 봐도요. 이걸 일종의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기간 조정 혹은 횡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횡보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생각이 있어서 난 얘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얘를 한번 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횡보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미 몇 주간 횡보했거든요. 6월 말부터 6월 20일부터 지금 몇 주간 횡보하는 거예요. 이거 횡보가 한 달 더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얘가 가기만 하면 엄청 많이 먹을 텐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하실 때는 얘네가 박스권을 뚫고 나오는 명확한 어떤 뭐 갭상승 장대 양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박스권을 붕괴시키는 뭐 갭하락 장대 음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대 음봉 장대 양봉, 하여튼 이 박스권을 돌파한착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제 생각엔 쳐다보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다고요. 고압가스통이라고요. 고압가스통. 고압가스통 옆에 자꾸 가면은 아무래도 생명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죠? 올라간다라고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삐끗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터져나오면 많이 터져나온다고요.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베팅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데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큰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뒷짐지고 기다리시다가 올라가기로 마음 먹는다라고 신호를 주면 그때 위로 올라간다라고 추종하시고, 아래쪽으로 간다라 마음 먹으면 아래쪽으로 추종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혼란한 구간이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러셀 지수도 쥐구멍에도 벼뜰 수 있다, 쥐구멍에도 벼뜬다라는 그런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지만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오늘 밤 CPI가 어떤 그죠? 이런 거를 상승시킬 트리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과 달러는 답답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요. 이렇게 답답한 구간입니다. 주식 시장은 비록 환호를 했지만 채권 시장은 그냥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물론 낙관적이었지만 시큰둥했습니다. 아마 오늘 밤 물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러셀 지수 보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답답한 구간에 있을 때는 일단 좀 몸살이고 있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 뭐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러면은 뭐 먹을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궁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얘도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의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횡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얘가 위로 넘어갈지 아래로 갈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은 겁니다. 시장이 워낙 낙관적이고 그러니까 파월이 이제 인플레와의 승리를 거의 선언하기 직전으로 보이니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겠지라고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명확하게 위로 올라간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얘도 일단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물가지표 보고 얘가 확 튀어오른다, 그럼 위로 가나 보다, 얘가 아래쪽으로 붕괴된다, 그럼 아래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어제 주식시장이 랠리를 했던 거와 달리 다소 분위기가 차분했다 이겁니다. 이건 유로화죠. 유로화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죠? 일종의 횡보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달러와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보여주면 이 소외된 친구들의 볕이 들지 안 들지가 조금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원자재들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 보였습니다. 그러나 AI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원자재들은 막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으나
근데 분명히 원자재들이 지금 다 같이 오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구리값인데요. 요렇게 1차로 한번 오르고 기간 조정 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값도 강하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사실 국제유가는 사실 별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를 때도 찔찔찔찔 내릴 때도 찔찔찔찔 하다가 내리고 막 이래서 워낙 더럽게 움직여서 잘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낙관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은 일단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금값은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좋게 보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도 위로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위로 올라간다라는 명확한 장대 양봉이나 이런 신호를 보여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다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그저 미국 증시의 급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자기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죠? 코스닥은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랠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세상이 그냥 낙관적으로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실 코스닥 지수를 눌림심에서 이런 걸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좀 전에 러셀 지수 그런 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혼조한 구간입니다. 물론 이 박스권의 폭은 굉장히 큽니다. 아래로 굉장히 많이, 위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혼조한 구간이라는 거죠. 눌림시 매수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넘어가면 그때 따라 붙는 게 차라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코스피는 날아가고 있죠. 그죠? 이 반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참 반도체 지수를 안 봤네요. 반도체 지수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 어쩌다 했는데, 이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많이 오른 거예요. 그 전고점이 여기였는데 전고점에 대한 조정 하루 살짝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세 또다시 올라간 겁니다. 급등 랠리 하겠다, 그런 신호탄을 쏜 겁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겠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니까, 반도체 하면 뭐죠? 코스피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아직 이 지난번 6월 20일 날 의미 있는 장대 음봉의 영향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여튼 어젯밤은 나름 주도주, 어쨌든 엔비디아가 움직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못 움직이던 인텔 이런 친구들은 좀 소외되는 게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죠, 그죠? TSMC 실적이 좋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이크론도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약간 아래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급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습니다. 아마 TSMC 실적 보고 움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에 워낙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난 거고, 이제 코스피 올라야죠, 그럼, 그죠?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잘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도 지금 보시면 어쨌든 변동성이 잘 죽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계속해서 좀 과열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한 2거래일 급등하고 한 3거래일 동안 기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실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좀 아직도 과열기미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일단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오늘 이제 약간 나타난 변화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한동안 너무 많이 해먹어서 그런지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죠. 기존에 일단 들고 있던 물량 계속해서 홀딩합니다. 물론 아직 마감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강하게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이 24만 원이 딱 어떤 중요한 레벨업의 기준이라 말씀드렸죠. 24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새로운 랠리의 시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대 양봉이 나온 거니까, 그죠? 어떤 24만 원 넘어가서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시세의 시작,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간 조정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조금 매집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던 점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넘어가는 양봉을 확인하고 나서 따라가는 게 사실 더 좋을 수 있다고요. 이런 게 사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더 안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평단가가 높아지니까 조금 좀 위험을 감수해서,
하이닉스는 사실 한국 증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투기적으로 그래서 매집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 오늘 오늘 그 매집 의견이 아무튼 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긴 한데, 아무튼 이 너무 지금 이런 랠리에 젖어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올랐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우리는 분명 후반전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신은 계속해서 차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하이닉스의 이런 상승 의미는 물론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가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위쪽으로 목표치가 좀 제법 많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이라고 해서 어떤 뭐 시세의 전반전 이런 거라기보다는 후반전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후반전이라면은 여기에 오버슈팅까지 좀 가미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투기적인 단기적인 오버슈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상승의 목표치를 계산을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기간 조정이까지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오르겠지라고 이렇게 이 어떤 법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런 룰 같은 걸 통해서 상승 목표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 상승 목표치를 오버슈팅이 걸리면 그런 걸 순간적으로 훅훅훅 넘어가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랠리 중이고 이 위쪽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과열된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쭉 일단 홀딩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요즘에 코스닥이 좀 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저항에 걸려갖고 좀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2차전지 친구들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좀 약한 모습들,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좀 잘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좀 주도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금융주들, 이거 금융주 ETF인데 금융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아마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동차는 좀 약해졌네요. 제 생각에 자동차는 좀 쳐다보면은 이제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자동차는 영 힘이 빠졌네요. 현대차가 중요한 자리에서 장대 음봉을 2개나 맞아버렸습니다. 자동차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거를 하시면 되긴 되는데, 예를 들면 글로비스 같은 걸 하시면 되긴 될 텐데,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예전에 사실 종목명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현대차의 어떤 물류하는 어떤 그런 계열사 정도로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갔긴 한데, 아무튼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 목표치가 좀 충족이 돼 버렸습니다. 그죠? 제가 생각했던 상승 목표치는 일단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미 여기 전고점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동차, 금융, 뭐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도 많이 올라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이런저런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갖춰졌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뭐 어제 뭐 강하게 움직였던 코스닥 게임주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은 날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죠? 삼성전자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거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뭐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왜냐하면 역사적인 고점이 대놓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점은 이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는 뭐 물론 사실상 신고가 랠리이긴 하나, 역사적인 고점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보셔야 되고, 상승 조금 더 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지난 이렇게 무거운 시가총액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좀 비중 축소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뭐 상승 추세 중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좀 비중 축소하고 뭐 현금 비중 좀 확보하고, 차라리 삼성전자 상승 탄력 둔화되니까 다른 걸로 슬슬 뭐 순환 매도는 종목들을 옮겨 타시든지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게 좀 정석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삼성전자,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계좌에서 굉장히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계좌 리밸런싱 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하방 베팅 이런 건 아직까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 이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뭐 계속해서 찔찔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점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